네,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일단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모두 좀 많이 흘러내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가. 자, 이러한 느낌들, 이런 의문점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생각보다는 양호한 그런 수급의 동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분명히 수급의 어느 다른 한 부분이 좀 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살펴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버틸만 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빠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수급 동향을 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좀 전달해 드리고요. 현재 시점 크게 본다라면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떠한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차트 상황에서 보여지면은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반등을 해주나 싶은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막판에 좀 밀어버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놈들이 주가를 좀 흘러내리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지선대로 본다라면 지지선은 잘 지켜준 모습이에요. 지지선이 지켜진 상태에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네, 뭔가 이제 확 튀어나왔다는데 이런 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횡보에 대한 조정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간 제한적인 반등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답답한 국면 들어갈 거예요. 밑에서부터 좀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옆으로 좀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목들에 대한 포지셔닝이 수익이 좀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잘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는 기존에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 매수 오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이런 자리도 있죠. 2400포인트 또는 그 이상에서 매도 못하고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손실을 조금 회복해주는 단계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매도를 통해서 물량을 뽑아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원래 원하던 대로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 어떤 매수 주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을 그대로 잡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요, 절대 매도하지 말고 가지고 가셔야지만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좀 서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수익을 까먹거나 또는 손실 복구한 부분이 다시 뺏길까봐 매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 모양새는요, 일단 저점을 잡아준 형태의 모습을 좀 진행이 되다가 15시 넘어가면서 또 확 밀어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막판에 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주체들이 밀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라든지 또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코스피 지수를 좀 하락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나 이런 쪽보다 또는 경기 민감주보다도 개별적인 테마가 있는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흐름들 보면은 지지선 위쪽에서 꼬리 달고 올라서는 모습, 음봉이긴 하지만 밉지는 않죠. 그래서 요 포인트로 간다면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현재 나타날 수도 있겠다 판단되고요. 또 뭐 반대로 이제 상황을 좀 뒤집어서 본다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 아래쪽 5일 이평선이 있는데요. 827포인트 요 정도 수준까지는 또 열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과 같은 경우라면은 조정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겁먹을 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뭐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간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서주게 되면서 역시 물량을 좀 뺏어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반등 시 물량을 뺏기 위한 어떤 움직임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요, 뭐 상승하는 시점에서 물량을 매도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겠고요.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뭐 크게 겁먹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 홀딩 전략도 유지하시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 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들을 감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도 규모를 더 확장하지 않았다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그 부침 현상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흐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61억까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순 매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감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도 규모를 줄였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부분들을 또 개인들이 무려 4,600억 넘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저점 지지나 아니면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가가 밀려 내려간 이유는 이제 금융투자 쪽이죠. 금융투자가 이제 막판에 훅 쏟아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5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3,500억까지 1,000억 원 가량을 훅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좀 불거져 나오게 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종목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밀려버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나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일단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락 출발에 대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매도는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내일이 됐을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밀린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마찬가지예요. 우상향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들. 이 조정 이후에는 횡보가 좀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이 횡보 흐름이 이번에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조정, 그 다음에 이번에 8월의 조정, 이 부분들이 횡보를 통해서 극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에도 횡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레버리지, 원유 선물, 은선물, 뭐 코스타, 인버스 쪽을 매도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많은 국면이기도 한데 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인버스를 매도했다는 것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기관들이 이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인 포지셔닝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 매도를 하면서 상방으로 보고 있다. 약간은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요. 일단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하고 내려가는 종목들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요. 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매도 포인트들을 일단 우선주 쪽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된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는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무조건 이제 외국인들이 다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또는 경기 회복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 흐름들 잘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을 얼만큼 밀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거 한번 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넥신, 현대차,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까지도 이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또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보였지만 저런 변동이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좀 쳤는데 워낙 잘 올라가니까 오히려 겁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는 종목들 좀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상한가가 나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 기다려서
매매적인 부분들을 조금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레버리지적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더 들어간다거나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게 된다면 부담은 될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이 단계 조정을 받을 만한 어떤 건수 같은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평선 때 정렬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꺾이게 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썩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내일 또 주말장이기도 하고 또 이벤트도 많이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